지금 영상이 안 나오네. 예, 이제. 아, 시작을 바꾸려고. 카메라가 뭐야 그냥? 예. 카메라가 동력 전달 장치 현상이 나타나. 예. 아니. 왜 태블릿 PC를 제기하게 됐나? 재판 재판은 조금 있다. 그럼 지원은 끄는 거예요? 지금 시작 중. 이걸 놔둬야지. 위에 놔둬야 되는데. 위에 놔두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네. 하지 말고. 여기다. 하나는 여기, 저쪽에. 이게 참 애널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고생입니다. 기계 사전 점검하고 다 그랬어요. 이게 통신이 방송 좀 자, 문제가 자요? 있더라고요. 이 기계 탓하면 안 돼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소리 잘 나옵니다, 지금. 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 기술진이 이 기기의 이 오작동 여부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청와대 부근이기 때문에 청와대 부근은 되게 보면은 이 청와대에 있는 적들이 우리 전파 방해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를 계속하면은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이거 가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셔서 우리 변희재 대표가 드디어 이제 영어의 몸이 됐었는데, 현재 이 태블릿 PC 문제 일단 차근차근 얘기하면 그 당시에 사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도대체 뭘 발견했길래 태블릿 PC는 가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게 제가 징역 2년 받을 때 범죄 동기 문제가 되는데, 이제 검찰과 문재인의 법원은 내가 처음부터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허위로 태블릿의 조작이라고 허위를 일부러 유포했다라고 이렇게 알면서도 허위로? 네, 알면서도 그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문제제기가 됐어요. JTBC 보도에 대해서 이상하다. 이미 그때? 네, 나오고 제가 그때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특보로 있을 때거든요. 네. 자유총연맹 회원들도 또 이제 막 하니까 김경재 총재가 시켰어요. 한번 알아봐라.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면전에서 중앙일보와 JTBC가 이런 걸 어떻게 조작했냐고 말도 안 되는. 근데 또 한 달 동안 이게 의혹이 안 되니까 또 김 총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해서 이거는 조작이 된 거 아니다. 보수가 위험병 퍼뜨리지 마라.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범죄 동기에 대해서 거의 까꾸르네. 그럼 오히려? 완전 까꾸로예요. 저는 JTBC가 정당하다고 그걸 입증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해보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요. 최순실 건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태블릿 PC가 여기 지사님 쓰시는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김문수 거다라고 딱 보려면요, 스마트폰이 사진만 가지고도 김문수 지사의 주변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기 사진이 있는 게 아니고 차명진 사진, 이 텐트 사진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순실의 사진만 2장 있어요. 그 오피스는 정유라 사진도 없어, 남편 사진도 없어, 최순실이 잘 가는 승마 사진도 없어, 독일 사진도 없어. 최순실과 입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결국은 김경재 총재가 상당히 촉이 빠르네요. 촉이라기보다 자총 회원들이 계속 이제 저거 이상하다고 하니까 회원들이 그래서 2번의 지시를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걸 이제 제가 그걸 설명했더니 검찰과 법원은 징역 2년을 때리면서 범죄의 책임을 김경재에게 돌린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중형의 선고가 돼버렸어요. 그럼 김경재를 잡아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면은 말씀이요.
아, 그게 그 거꾸로 시작된 거네. 그거 참. 제 구속사에 나와요. 범죄를 김경재에게 돌리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게 구속사예요. 저도 김경재 총재가 저는 원래 이분이 감이 있어요. 1970년대부터 이분이 쓴 박사월이라는 필명으로 미국에서 쓴 김영옥 회고록 1, 2, 3권짜리 그때부터 아주 국내에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김경재, 즉 그때는 박사월 김영옥 회고록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이분이 입담도 좋지만 글도 잘 쓰는데 제가 보니까 이 촉도 좋으시고 아주 대단하시네. 자, 그러면 태블릿 PC가 지금은 이제 나중에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다라는 확신을 이제 갖게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재판 12월 8일 탄핵 가결되는 날, 탄핵 가결되기 탄핵되기 전날 12월 7일, 예, 그때 확신해서 제가 성명을 냈어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탄핵 표결 멈추라고 제가 성명서를 내고 네. 이정현 대표한테 전화하고 김경재 총장하고 전화해서 한강욱 실장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뭐 이정현 대표는 그냥 바로 그냥 자, 킬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순간뿐만 아니라 계속 재판을 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텐데 예. 지금 이제 이 순간에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은 사실은 이제 태블릿 PC 복잡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해서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나는 근거를 좀 일단은 그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덧붙이자면 저도 태블릿 PC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근데 이 태블릿 PC 조작 이러면은 변 대표가 나는 뭐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전 생각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태블릿 PC 조작 이러면은 좀 머리 아프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좀 쉽게 설명해.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요. 일단 먼저 조작 전에요. 태블릿은 공부를 안 했어요. 태블릿을 보면은 이게 누구 건지 알아내는 거는 예. 아까 사진 보는 게 있죠. 네. 뭐 통화 사진이? 누구랑 사진이? 통화했느냐 이런 거 볼 네.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하신 게 스마트폰이 내 건지 누구 건지 알려면 네. 사진 보고 통화 기록 보고 뭐 문자 교환한 거 보고 이렇게 되면 될 거 전화번호 아닙니까? 문자 이런 거 네, 보면 네. 아는 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네. 속 들어오네. 더 좋은 거는 누가 개통했냐. 네, 개통자. 그게 누구 거예요, 사실 개통자가. 근데 개통자. 일반인들은 개통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진이나 문자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개통은 제가 했는데 뭐 변 대표한테 줘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대포폰이고 이제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래는 개통한 사람 거고 네. 이제 특수하게 여의도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포폰 많이 써서 그러는데 네. 일단 이 개통자가 최순실이 아닌 청와대의 김한수 행정관이 개통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원칙적으로는요 그걸 딱 보면은 일단 김한수 거라는 전제하에서 보다가 예의상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 개통자가 김한수에 들어왔는데 그냥 빼고 무조건 최순실을 밀어붙인 겁니다. 자, 그럼 확실한 거는 개통자가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예. 그다음에 최순실이는 이거를 쓴 적은 있지만은 최순실 PC는 아니다. 최순실은 저거 본 적도 없다. 그러면. 본 적도 없다. 예, 자기는 태블릿을 산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는 거. 쓴 적이 없다. 예, 자기 거 아니라는 거. 자기 것도 아니고 예,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 예. 완전히 아니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록들로 나중에 이거는 우리 검찰 자료를 다 분석하니까 이거는 청와대 공용 태블릿이에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변 대표는 감옥을 왜 1년 살았어요? 진실을 이게 제가 만약에 실수했잖아요. 실수면요 제가 벌금 200으로 끝났을 겁니다. 네. 진실을 얘기하니까 제 말이 맞으니까 감옥에 안 집어넣으니까 안 되는 상황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도 이게 너무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개통도 안 했고 네. 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예. 그거는 사실이에요. 아, 네, 근데 최순실이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최순실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사님 그 재판이나 이런 데서 채택이 안 되니까요. 그건 빼고 제가 알고 있는 반박을 좀 해보면 예.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이랑 함께 독일로 갔다 왔다. 네, 부산에도 갔다 왔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거다라는 의견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그거 같던데. 예, 예, 예. 그게요.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개인 기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거의 한 24시간 같이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동선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네. 딱 6년 동안 독일 2번 간 거 하나, 2개 가면 일치한다. 제주도 한 네. 번, 3번 네. 일치한다. 네. 그건 증거가 될 수 없는데 독일에 간 것도 우리가 청밀 조사하니까 같이 나간 건 맞아, 최순실과 태블릿이. 네. 근데 네. 태블릿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독일에 있고 나갔던 태블릿이 서울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같이 나갔다가 들고 온 자가 태블릿의 실사용자지 네. 최순실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또 하나 그건 확실하죠. 과학적으로 또 그렇게 하나는- 입증이 됐어요. 예. 그렇군요. 그럼 태블릿 PC에 소위 말하면 이 포렌식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 소위 말하면 JTBC가 입수한 이후 예. 검찰의 손에 넘어갈 때 예. 그때에 새로 선생님이라는 그 닉네임이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이거 그렇죠. 최순실이 한 거다라고 사실은 검찰이 주장했거든요. 그 그게 부분은 이제 어때요? 사진도 최순실께 증거가 안 되고 문자는 다 삭제시켜가지고 문자는 없고 네. 카톡도 다 삭제시켰으니까 없는 거. 이게 특정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JTBC가 최순실 거라고 얘기한 유일한 증거는 네. 카톡 닉네임이 선생님으로 돼 있는데 네. 원래 최순실이 누구에게나 다 선생님 말을 듣는다. 그 정호성이가 정호성도 그렇고 선생님 한다. 이걸 최순실 거란 증거로 증거 내세웠는데 냈었지. 포렌식을 우리가 다 검토하니까 JTBC 보관한 기간 동안에 카톡 선생님이 생성됐다는 겁니다. JTBC가 이미 갖고 있을 때 그때 선생님을 생성됐다. 쳐넣었다고 이제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검찰의 주장은 다 탄핵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왜 1심에서 그냥 이게 계속 그 검찰의 주장을 지지한 거예요? 그 범죄 행위를 제가 허위 사실 유포한 거를 23건으로 얘기했어요. 이 JTBC가. 네. 사실 다 맞아요, 우리께. 네. 다 맞는데 하여튼 23건 얘기했는데 JTBC의 고소장과 네. 검찰의 기소장과 판결문이 똑같습니다. 네. 그냥 검토도 안 하고 그냥 툭툭툭 와버린 거예요. 네. 막 이런 경우는 처음 봤을 겁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은요, 걸면요, 걸리더라도 한 6가지 하면은 뭐 한 2~3가지는 빠진단 말이에요. 네. 23건 건데 23건이 다 범죄로 인정이 됐어. 다 우리가 맞는 거를. 그건 판사가 네. 하나도 안 봤기 안 본 거죠. 때문에 예. 그냥 검사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데 판사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받느냐 하는 거는 그 당시 분위기가 헌법재판관들도 이정미부터 네, 그 재판관들 있잖아요. 재판관들도 요즘에 와서는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기독교 쪽에서 쭉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제 고백도 하고 뭐 종교 냅니다. 이건 밖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너무너무 겁이 나서 만장일치로 안 하다가는 밖에 촛불이 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만장일치가 됐다. 이런 증언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재판관이요.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상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 예.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여러 명이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만장일치냐, 말이 되냐, 당신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목사가 물으니까 그때 자기가 동조 안 하다가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예. 동조 안 하다가는 그때 타 죽을 것 같아서 촛불에 그 무서웠어. 촛불에 타 죽냐 이 예, 멍청아.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게 언론에 다 이제 나올 하여튼 겁니다. 우리나라 이 엘리트들은 가땡이들이 작아가지고 아니, 저는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우리 법연구회, 1심 판사 우리 법연구회, 네, 2심 판사 우리 법연구회. 예. 야, 그 완전히 그냥 예. 이 완전히 빨갱이들이 이거 정말 그러니까 민변 이 우리법 연구에 당시에 이 홍위병 난동의 분위기 마녀 사냥을 하는데 이 마녀 아닙니까? 박근혜가 마녀인데 네. 마녀를 옹호하고 또 마녀 중에 더 마녀가 또 최순실인데 그걸 옹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녀를 처단하는 촛불의 명령 어기면 다 죽는다고. 자, 그러면은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현재 이것이 정말로 조작된 것이다 라는 그 근거가 제가 지금 들은 거는 그 담긴 내용이 최순실 거일 수가 없다. 청와대 최순실- 공용 PC 거 담긴 내용 최순실 자체가. 주변 사람은 네. 없고 청와대 네. 공용 PC. 공용 PC.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이 있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 PC에 청와대 문건이 그렇죠. 있는 게. 그 다음에 또 그걸 입증하는 게 개통자가 김한수인 게 분명히 또 이건 서류상으로 나왔고 김한수가 돈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찰이 주장하는 독일이나 제주도에 최순실 씨가 갔다 왔다 했다는데 실제 보면은 일치되는 부분도 있으나 최순실 씨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오거나 그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최순실과 같이 간 다른 놈이 쓴 거지, 그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최순실이 국내에 있을 때 이거 들고 해외 나간 기록도 한 8건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국내에 있을 때 이게 해외에 나갔어요. 8건 최순실이었습니까? 정도가. 그러니까 최순실이 손을 스쳐갔을지언정 이게 최순실 거는 아니네. 될 수 없다. 이거. 예. 그다음에 거기 나온 소위 말하면 이제 문서를 고친 결정적인 증거로 선생님이란 닉네임은 JTBC가 입수한 이후로 새로 심어진 거다. 예.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아, 무진장 많은데. 예. 좀 다른 거 좀 어렵고. 쉬운 게 좀 이런 거죠. 아, 이런 예, 겁니까? 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렇게 명료하게 딱 정리를 하는 게 저도 네. 처음인데 아주 명료하네요. 이거는 이 태블릿 최순실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가 개통하고 네. 주로 청와대에서 공용으로 쓰던 청와대의 PC다. 네. 태블릿 PC다. 그죠? 그것도 하나 증거를 하냐면요. 이 JTBC에서 박 대통령 여름 휴가 사진을 갖고 네. 이걸 최순실이 찍었다 해서 최순실 거의 증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 박 대통령 여름 휴가 사진을 네. 이 태블릿 PC로 미국에 있는 온라인 포토샵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편집을 해요. 최순실 60대 그 컴맹 할머니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이 예, 그거는 청와대 홍보 전문가가 한 거예요. 포토샵까지 예, 하고. 그것도 그 사진이 미국에 있는 아주 고급 포토샵 사이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 독일로 편집한 사진이에요. 포토샵 사이트 예, 어떻게 60대 할머니가 그걸 미국에 들어가서 포토샵을 합니까? 그걸? 픽사베이로 했나 보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제가 일단은 이제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아까 지사님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그 당시에 이런 뻔한 사실을 법관들은 왜 변희재 유죄로 때렸나? 지사님이 헌법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기독교인의 사례를 지금 들었어요. 헌법재판관이 지금 양심 고백을 했는데 그 당시 촛불이 무서워서 그랬다. 하여튼 뭐 한심하긴 하지만 이때라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크게 나오겠네요. 그죠, 지사님? 뿐만 아니라 당시에 국회의원들도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네. 많이 알잖아요. 네. 헌법재판관은 솔직히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네. 가깝진 않아요. 근데 당시에 국회의원들은 제가 같이 회의도 해보고 이러면 다들 이야기가 야 이러다가는 옛날 자유당 옛날 없어진 공화당처럼 우리 당 자체가 싹 없어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 두 당은 없어졌던 것처럼 우리 당이 자유당과 공화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니 빨리 이 당을 탈당해야 된다. 근데 그리고 탈당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박근혜를 빨리 탄핵하고 박근혜는 어차피 이승만이나 박정희다. 이승만이는 쫓겨나서 미국에 망명을 가거나 또 박정희는 총 맞아서 죽거나 이 박근혜가 그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 여론이. 그러니까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지키는 게 아니라 탄핵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그리고 당도 아예 깨고 나가자. 이래서 나갔다가 나가 보니까 또 안 되잖아요. 또 들은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그거는요 이렇습니다. 참 이게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언론을 믿으면 안 돼요. 방송 지금도 그래요. 당시에 저는 아마요 변 대표도 그랬을 텐데 현장에 가보면요 그 시위라는 게 참 웃겼어요. 웃겨. 사람도 그렇게 안 많았고 그리고 나온 사람들 무슨 야 남들도 한다니까 가족이 무슨 나들이 나온다 이런 수준. 10월 달에 가족이 저녁에 나들이 나온다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시위가 촛불 집회요? 그럼요. 촛불 집회 많이 왔어요. 아니, 처음에는 그랬지만 아니, 나중에 많이 왔어요. 아니 제 얘기는 좀 맞아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별 볼일 없어요.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막 띄우는 거야. 에? 분노한 시민이 막 그냥 엄마 애들 손자까지 나온다. 200만 300만.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안 나오면 이상할 것 같으니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 방송이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적으로 거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나와보지 않는 국회의원들, 특히 한국당 국회의원들, 저기 여의도 의사당에 처박혀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자기의 이 펜트하우스에 처박혀 있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야 방송 보니까 큰일 나겠다. 저는 이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도 그런 현상이 벌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냐
조국 사퇴 문재인 퇴진 이거 하는 이 시위 지난번 8월 15일 시위도 아주 그냥 조선 TV인가? 조차 거의 방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냐면 이걸 되게 유튜브만이 지금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번 제가 볼 때 그때는 과장돼서 거품으로 촛불이 거품으로 지금 보도되었지만 요즘에는 이 소위 말하는 분노의 그 시위 뭐 태극기를 포함한 분노의 시위가 과소 축소 보도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거를 중요한 거 지사님이 지금 지적한 거예요. 언론이 이렇죠. 언론이 KBS 같은 경우도 언론 노조 민노총이죠. 민노총 이거는 완전히 좌익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역사도 부정하고 그래서 도우리 같은 사람은 KBS 10번 출연을 해가지고 이승만 묘소를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자 네. 이런 인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언론 노조가 이렇게 돼 있고 KBS 노조 그래 돼 있는데 네. 반면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고 그렇게 된 게 바로 종편에 자칫하면은 종편 심사에서 이 허가가 안 되는 그러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 이런 목줄을 걸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고 사상에 취해가지고 KBS처럼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저는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 있잖아요. 2번 삽니까? 한 번 사는데 자기가 뭘 언론 활동을 하든 뭐 공무원을 하든 자기가 자기 소신을 펼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그저 공중파 방송인지 뭐 종편이니 하루라도 뭐 전파 방송을 더 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소신과 다른 말을 한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요. 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내가 살아있기 위해서 조금 양심을 조금 접어두자. 요런 논리가 커져서 이까지 온 그 겁니다. 지사님 왜 근데 그 사람도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가 아니라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축적돼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이런 변희재 대표는 뭐 당연히 내 생각에 동의하겠지? 아니 이제는 언론사 전체가 사실은 네. 거짓 사기 탄핵의 공모자였잖아요. 언론사 그쵸.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은 이건 계속 덮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 버리면 네. 진실이 올라오면요. 뭐 네. 문재인이가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니까 계속 이제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이제는 이제 뭐 난 그래. 하고 싶은데 뭐 무서워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한 패는 한 패. 그러니까 네, 지사님. 한 패예요, 그냥. 아 지사님 제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네. 그 지사님 아까 얘기 중에 또 더 틀린 게 뭐냐면 TV조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그 저 방통심의위원회가 무서워서 그랬다고요? 아니에요. 우병현이 날리려고 그랬는데 예? 우병현이한테 저 송희영이가 좀 봐달라고 그랬는데 안 봐주니까 우병현이 날리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소리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 보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그 최순실 사태도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불려서 보도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반격을 통해서 적진을 파괴시키고 저거의 핵심과 그 주변의 동조 세력을 분리해서 보면서 공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첫째,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빨갱이 기생충 집단의 핵심은 주사파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 이제 겪으셨던 것처럼 청와대에 와 있는 이 전대엽 그리고 한총련 출신의 이 학생운동을 거쳐서 나온 청와대에 있는 저 수석비서관 조국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임종석이 뭐 이런 사람들이 핵심들이고요. 네. 문재인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이쪽이 있고 정의당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중조직으로서 민주노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전선동기관으로서 KBS 이런 방송노조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조선일보 같은 거는 그런 조직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선전선동의 적색의 그 핵심 나팔수 네. 괴벨스가 아니고 히틀러 괴벨스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옆에 붙어가 어떻게 아이고 이 히틀러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거기에 탄핵의 나팔수가 됐던 겁니다. 이거 좀 구분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격할 때 핵심이 지금 언론 방송에서는 KBS와 언론 노조 그리고 대중조직은 민노총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과 이 한총련
전대협 출신들의 이 주사파 좌익 세력 이렇게 딱 핵심을 치고 들어가요. 자, 하여튼 뭐 지사님의 어떤 그 놀라운 그 포용력에 공감을 하면서 아니 그렇게 해서 한번 하여튼 다 모여서 어떤 문재인 꺾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포용력의 문제가 아니라 적진을 공격할 때는 송곳처럼 딱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그냥 몽둥이를 휘두른다고 상대가 안 죽는다. 그래서 급소를 치려면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과 네. 조국이 등의 저 네. 핵심적인 주사파 네. 그리고 핵심적인 그 나팔수 KBS 언론 노조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당 정의당 등의 이 정당 조직 네. 이거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좀 이제 접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어느 정도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제 1심 막판부터 과학적 조작 증거들을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내가 변희재 대표 네. 옆에 붙어 있는 매미 같아. 좀 저쪽으로 좀 가봐. 아이. 그래서 이제 너무 2심이 커가지고. 시작되면서는 그냥 계속 저희가 조작 증거들을 제시를 하니까 이제 검찰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반박도 못해요. 네. 8월에 두 번에 걸쳐서 또 과학적 증거를 제출했는데 아. 어제 판사가 물어보니까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아니 판사가 이제 검사한테 검사한테 반박하라 했더니 물어보니까. 아직 못 봤대요. 아. 8월 초에 제출한 우리 8월 의견서를 초에. 아직도 못 읽었대. 그러니까 100개 들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아. 그러면은 이제는 고법에 보관되어 있는 태블릿 PC를 꺼내서 네. 우리가 얘기했던 증거들을 과학적으로 한번 검증해 주면 끝나는 건데. 네. 근데 안 해요. 그거를. 아, 그래요? 그걸 안 하고 무의미한 증인들만 계속 어제도 우종찬 기자가 나왔는데 네. 증인에 우종찬 기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취재자 아닙니까? 네. 나올 필요 없는 증인인데 네. 그런 증인은 바로 채택해 줍니다. 무의미한 증인은. 근데 증인도 필요 없고 태블릿만 끊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계속 그 시간 끌고 그래 그러면 증인자 치자. 증인 부른다 그러면 누구 먼저 제일 불러야 됩니까? 최소원이죠. 최소원. 최순실 안 불러줘요. 그럼 김한수 그 불렀어요. 김한수 안 불러줘요. 안 불러요? 손석희 안 불러줘요. 두 사람이 네. 핵심인데 안 불러줘요. 예. 그 변 대표는 그 최순실하고 네. 최순실하고 김한수 김한수가 핵심은 예,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종찬은 불러줘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증인은 불러주고 아니 그 판사가 그렇게 한다고? 예,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 태블릿을 안 꺼내주고. 지사님 네. 태블릿 PC가 예. 이제 만약에 저게 허위 조작임이 만약에 이제 재판 결과 입증된다면 저는 이제 그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K재단 미르재단 그 뇌물 사건도 이 문재인 정부 하에 재판부가 무죄라고 땅땅땅 선고했듯이 저는 태블릿 PC도 이제 무죄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태블릿 PC가 조작이다. 이거는 뭐 변희재 대표가 이야기하다시피 대체로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가 뇌물 이론도 안 받았다는 것도 다 인정. 네. 그리고 박근혜가 마녀가 아니라는 것,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아무 별볼일 없는 아줌마다라는 거 다 네. 인정하잖아요. 네. 지금 그거 인정 안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놈들이 힘이 있어서 지금 권력을 쥐고 언론을 쥐고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과 저 경호원들 있지만 저 사람들 쥐고 지금 방하고 있지. 그냥 자유롭게 하면 지금 우리 당장 가서 끌어내야지 지금. 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끌어낼 수 있다고. 왜냐? 우리가 너무나 올바르다는 거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네. 그런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확실하게 청와대로 여기 집중해서 10월 3일 날 끝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그 태블릿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건 2심 들어와서 확실한 증거를 잡았는데 네. JTBC뿐 아니라 그걸 받아서 수사하는 검찰이 또 이거를 막 건드렸어요. 건드렸어요. 막 갖다 아, 건드렸어요. JTBC 이후에 검찰에서? 막 갖다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권의 검찰이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태블릿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죠. 태블릿 네. 특검을 수사하게 되면요. JTBC 말할 거 없고 검찰에 왜 누가 이거를 조작을 주셨는지 파워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탄핵의 배후까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조국이도 혹시 관여된 거 아니야? 증거 조작 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장검사, 그러니까 노승건 1차장 검사가 우리는 이제 주범에서 증인 부르는데 안 불러주는데 1차장 검사 정도를 매수하든 협박하든 회유해서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했냔 말이야, 누가. 박근혜 정권의 1차장 검사를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변희 대표는 이 질문에 대답 안 해도 돼요. 이건
그냥 추정이에요. 변 대표가 보기에 이 태블릿 PC는 어떻게 생성돼서 어떻게 해서 JTBC 손에 들어갔을까? 그거는 추정은 제가 주장을 했죠. 네. 이미 김한수가 청와대에서 같이 쓴 거예요, 공용으로. 쓴 건데. 쓰다가 쓰고 있다가 2013년도에 이제 뭐 낡은 기종이니까 딴 거 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김한수와 JTBC 사장 홍석현 아들 홍정도가 절친 사이예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김한수한테 직접 들었어요. 홍정도? 홍정도. 홍석현 아들? 예, 절친 사이라고 집으로 떠들었어요, 김한수가 저한테. 아. 왜냐면 김한수가 인터넷 담당 국장이었고 제가 인터넷 미디어협회 회장이어가지고 아. 자주 만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JTBC가 그때도 박근혜 정권 하도 물어뜯으니까 네가 좀 JTBC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너 그게 이만 충신이지 했더니 홍정도가 제 절친입니다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 그래서 그거를 홍정도하고 넘겨서 홍정도 홍석현 들어갔다. 그리고 이건 어제 우종찬 기자가 증언한 건데 홍석현이가 사내에서 내가 되게 줬다. 떠들고 다녔어요. 내가 줬다 손석희 이제 그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월간조선 종합제 네. 월간조선 누구죠? 월간조선 문갑식 기자도 그 얘기를 그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제출원하고 그쪽에 문갑식 우종찬 기자가 취재한 거랑 그럼 반드시 김한수가 홍정도에게 홍정도 주고 홍정도가 홍석현, 손석희를 줬다. 홍석현 그러니까 아버지. 요거는 김한수가 좋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변희재 대표의 재판에도 지금 김한수 부르고 홍정도 불러가지고 그렇죠. 예. 존나 받으면 예. 끝나네. 예. 그 홍정도하고 손석희는 뭐 같은 그리고요, 회사니까 잘 보시면요. 그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쪽에 청와대에서 이 최순실과 연관된 사람 치고 처벌 안 받은 사람이 없죠. 예. 김한수는 이미 최순실과 연결됐다는 창조경제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네.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네. 부풀려서 4억 원을 배임을 했습니다. 이게 걸렸어요. 근데 김한수는 어떠한 검찰 조사도 안 받았어요. 네. 어떠한 검찰 조사도 안 받았어요. 김한수. 맞아요? 네. 그리고 왜? 근데 나는 김한수하고 관련해 대해서 좀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되는 게 김한수가 이제 사실은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거 아니에요? 전 배신했다 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김한수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김한수는 박 대통령 국회에서 쪽에 붙어서? 아버지가 이 큰 중소기업을 해서 김한수의 아버지가? 원래 오랜 후원자여서 그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 최순실의 최서원의 그 조카 이병헌과 친구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 국장으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거 청와대 인터넷 국장으로. 인터넷 국장.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제 구속사위에도 김한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할 이유가 있냐 저보러 입증하라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은 제가 설명한 게 그겁니다. 이 친구는 이미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지금 막 다 들어왔는데 아무런 검찰 특검이고 뭐고 아무런 수사도 안 했다. 그걸로 저는 딜을 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네. 그래서 지금 김한수는 이제 잠적. 잠적? 안 보여요. 예, 이제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딱 보니까 그림이 너무 예.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간단 예. 명료하게. 예. 쉬우네. 예. 그리고 그 태블릿 PC에 예. 바로 창조경제 홈페이지를 작업한 기록들이 나와요. 네. 홈페이지 제작을 작업한 기록이 나오는데 60대 할머니가 홈페이지 만듭니까? 태블릿 PC로? 그렇죠. 그 김한수가 공적으로 쓴 거라는 거죠. 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거가 아니라는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라는 증거가 또 청와대 있네. 공용 증거라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태블릿 PC 얘기 더 하고 싶은데 조금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변 근데 대표가 하여튼 이건요. 다음 주에 우리 보수단체가 24일 그리고 우리공화당이 25일 JTBC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예. 태블릿 까는 것만 동의해라 손석희 사장은. 손 사장은 태블릿 공개 검증하는 것만 동의 재판에서 이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다음 어려울 게 주 없어요. 언제? 다음 주 24일이 보수단체, 24일, 25일이 공화당. 25일 공화당. 그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만 오케이하면 바로 검증하면 돼요. 아 근데 나는 생각에 차명진 의원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수사 중인데 네. 이런 거를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말고 약간은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재판이나 수사나 다 우리한테 절대 유리하거든. 지금 민심이 일어나고 있고 쟤들이 전부 조국이처럼 전부 다 표창장까지 다 거짓말 뭐 장학금 논문 뭐 의학 논문 다 가짜들이야. 다 조작하는 전부 빨갱이에다가 기생충에다가 조작 거짓말 완전히 사기꾼들이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사들도 인식하고 수사관들도 자꾸 인식하고 있으니까 조금 늦게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예. 시간 끌기로 가자. 저 변 대표가 서울대 미학과 나왔죠? 네.
인문대학입니다. 미대 아니에요. 헷갈리시는 분 많은데. 아, 그지 인문대학. 그거 되게 어려운 데인데 몇 학번이요? 저 9사학번입니다. 9학번? 그 졸업하고 뭐 했어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에 인터넷 신문을 참가를 했어요. 아, 재학 대학교. 중에? 네, 그래서 계속 인터넷 신문을 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4학년 때.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별로 인터넷도 많이 안 할 텐데. 그때 얼마 없었을 때죠. 그래서 인터넷 그리고 속도도 신문을 늦고 예, 이랬죠. 만들어서 제가 브레이크 뉴스까지 쭉 해오다가 브레이크 뉴스. 이제 주간지를 2000년대 주간 미디어치 주간지를 내면서 이제 인터넷 미디어 미디어치를 같이 하는 거죠. 아. 이게 계속 20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그 언론인이네? 진짜 언론. 거기는 굉장히 선구적인데 그 당시는 솔직히 하면 인터넷 이 신문이나 뭐 보려면 늦어가지고 조금 짜증이 났는데 영상은 어림도 없었고 예. 제가 99년도에 인터넷 신문 대자보를 같이 참가를 했는데 99년도인데 그때 같이 있었던 인터넷 신문이 딴지일보가 98년도 아, 맞아. 딴지가 빨라.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우리 바로 뒤에 했었고 예. 한 2000년 초반에 이제 보수 언론인 데일리안 정도가 나왔었던 거죠. 이 변희재 대표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그 자존심이 강하고 되게 까다로운 사람인데 김문수 지사 존경한던데? 왜 그러시오? 예? 제가? 응. 제가 김수재 존경하냐고요? 존경하더라고. 어휴 여기 와서 뭐 존경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우파 간별사예요. 예전에 이 김 지사님이 한번 실력 발휘한 게 2004년도 그때 당 망할 뻔했었죠. 한나라당 그때 차땡이 걸려가지고.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김 지사님이 아마 공천심사위원장인가? 네. 공천심사위원장 했어요. 그때 아마 최병렬 대표를 날리고 예. 칼을 한번 휘둘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당을 구해본 경험들을 좀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보다 더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찾아보니까 뭐 박 대통령 원래 그럴 때마다 박 대통령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게 없고 그러면은 누가 이 칼을 들고 이걸 끌고 나가냐면 김 지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과거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말이 아니라. 근데 저는 칼만 주면 한번 시원하게 날리는데 칼을 안 줘. 윤석열이보다 더 시원하게 하겠는데 칼이 없고 젓가락도 없네. 근데 이 사람이 눈치 되게 없네. 김 지사님 존경하냐고 물 때 나도 이렇게 뭐 묻어 가야지. 아니 존경하다는 지사님 말보다 얘기잖아요. 제가 완전 팩트로 제가 이게 훨씬 더 얘기해야 돼요. 말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보여줬단 말이에요. 능력을. 알았어. 아예 좋아요. 총선 전에 다시 한번 칼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뭐 저도 뭐 칼이 있었으니까 칼 좀 주세요. 셋다 칼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 그 변 대표가 지금 제가 보니까 소속이 우리 공화당인 줄 알았는데 또 우리 공화당도 아니래? 원래는 우리 국가당 창당 멤버죠. 창당 창당이죠. 멤버인데 그 당시 조원진 대표한테 미리 설명을 드린 게 전 태블릿을 이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때는 언론인 신분이어야 되지 정당인 그러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나오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원래. 예, 창당만 도와주고. 근데 뭐 그러다 뭐 감옥 걸려가서 뭐 이렇게 된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당원이 아니죠. 근데 내가 여기 우리 자유한국당은 당시 새누리당은 뭐 감옥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형이 확정되신 것도 형이 안 봤는데 제명란 출당. 자, 이게 아주 예. 차명진처럼 세월호 어떻고 하면 됐어 이제 정직 정권 아니, 3개월 화해했어요. 됐어. 화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내부의 칼질은 아주 손살같이 잘하고 문재인이나 조국에 대해서는 땡벌처럼 침 한 번 못 주는 자, 이건 아니, 아닌데. 그래서 제가 출소하자마자 황교안 대표 중앙일보 인터뷰하면서 변희재 1심을 자기는 존중한다. 돌아버렸어. 남의 재판의 1심을 제가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자기가 내 재판의 1심을 존중한다. 그 나중에 그거는 후회한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좀 이해해요. 아니요, 나중에. 우리 황교안 대표가 3, 4, 1은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때는 1, 4, 3은 해서 네, 맞아요. 좀 네. 이해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앙일보랑 손잡고 변희재 버리냐, 태블릿 PC 버리냐 이런 얘기가 막 나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사과했잖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김경재 총재한테 사과하겠다 그래놓고 그냥 아무 말 없습니다. 아니 이제 사과 받을 것도 없어요. 예. 그 이제는 뭐. 근데 지금 변희재 대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면 나는 되게 아픈 질문을 하거든. 변희재 대표가 그 스스로 우파 간별사를 자처하면서 좀 이렇게 분탕질을 많이 한다. 이런 비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셔? 뭔 분탕질? 제가 이 재판부에 그걸 냈는데 왜냐하면은
보수 진영과 박근혜 세력의 이익만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다. 이게 처벌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다 냈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유튜브가 완전 달라졌더라고 1년 전하고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많아졌으니까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고무됐다가 이게 하나하나 따지니까 이게 뭐 다 학력 사기치고 경력 사기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요 사기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학력, 경력 이런 거 사기치면 거 똑바로 해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똘똘 뭉쳐가지고 막 싸우니까 제가 이걸 재판부에다가 넣었죠. 왜냐면은 그 학력, 경력 사기친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법원에다가 변희재 다시 구속해라 이걸 넣은 거예요 탄원서를. 아 그래요? 이게 보수 우파입니까? 이 태블릿 재판이 저 혼자 재판이 아니잖아요. 글쎄, 예. 우리 변호사들도 다 그냥 거의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 같이 하는 건데 요거를 변희재 구속시켜라 넣는 애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그거 몰랐어. 우리는 태블릿이 정파 때 문제가 아니라 원래 미디어치는 진실만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보수의 사기 거짓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받아친 거죠. 아 그래요? 그 변희재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문재인 퇴진, 조국 감옥 투쟁이 사실은 지금 주체나 그다음에 각 주체별 그 속도감이나 그런 게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지사님? 그렇습니다. 네. 너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 변희재 대표가 볼 때 어때요? 이거는요 아마 여기 뭐 제가 대선배들 앞에서 할 얘기는 모르겠지만은 역시 결국 문재인 하야 투쟁은 제일 야당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야당이 주축이 제일 돼야 야당이 된다? 주축이 돼서요. 중심을 딱 잡으면은 이게 되죠. 네네. 거기가 흐느적거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도 결국 87년 갈 때 김대중, 김영삼이 딱 잡고 있었잖아요. 야당에서. 지금은 그 중심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제도권 야당에. 그러니까 각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도 70년대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는 저보다 24년 후배인데 대학교로 가서 24년 후배인데 그러니까 70년대까지는 80년대도 야당 대표, 야당 총재 김영삼, 김대중이죠. 이 사람들이 꼭 앞에 선 건 아니고 더 앞에 선 거는 역시 청년 학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학도 플러스 예. 지사님이나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함석근 선생이다 뭐 이렇게 제야 언론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어떠냐면은 제야 언론은 뭐 우리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학생들은 이미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지금 촛불 시위 하지만은 100단이잖아요. 만 단위, 10만 단위 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이렇게 하냐? 나이든 원로들이 지금 현재 이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구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선거만 생각하고 나라는 생각 안 해요. 그때는 그래도 선거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선거는 두 번째였어요. 항상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 결과가 표로 갔단 말이죠. 선거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아니면 우리가 구국투쟁을 하면서 선거에 표로 왔는데 지금 거꾸로 내년 4.15 선거에 어떻게 과반수를 넘어야 되느냐 4.15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표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여론조사 지지도를 올리느냐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얼마냐 이런 어떤 너무너무 지지도 득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의석수만 생각하지 정말 건강한 애국 시민들은 태극기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오히려 근본을 생각하고 시민들은 상당히 적자적으로 정말 뭐 그냥 바로 행동 나오는 일에 대한 지금 거꾸로 돼서 태극기가 훨씬 전략적이고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고 당은 내년 4.15 선거에 내가 배치하면 더 다나 안 다나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아이고 지사님은 다음에 출마 안 하시려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자유한국당 전문위원한 사람이 큰 유튜버에 나와서 태블릿 PC 얘기가 나오니까 태블릿 PC 싸움 같은 위험한 것들은 태극기가 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엮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이 왜 태블릿 PC는 논쟁이 많은 대신에 오히려 안정적인 중도표를 끌어올 수 없어요. 어렵고. 그래서 너무나 마땅한 거 요즘 같으면 이제 조국이는 이게 좋은 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나오는 거. 이게 너무나 조국이가 빨갱이고 자기가 빨갱이라 그랬으니까 너무 기생충이고
매일 기생충인 게 증거가 나오니까 빨갱이 기생충 다 인정하고 검찰도 인정하고 언론도 보도하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 이렇습니다. 두 분이 지금 의기투합하셨는데, 예. 일단 이 시대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좀 더 강한 힘으로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단일화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더니 두 분이 의견이 일치한 게 중심이 되는 한국당이 흐느적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두 분이 자, 그 한국당이 좀 어떻게 하면은 되겠는가? 그다음에 한국당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요거를 좀 한마디씩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 대표님 먼저 하세요. 네. 저는 한국당에서요 네. 황교안 나경원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고, 야, 큰일 났네, 이거. 이거를 안 끌어내리고는요 이 흐느적거리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아 내가 이 말 하라고 여기 불렀냐? 이게 여기서 얘기 터지면 그런데 하여튼 저는 뭐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황교안 나경원을 끌어내리고 새 주조체를 확립하고 그래야지 뼈대 세워서 문재인이 끌어낼 수 있지 이 낙지 문어들 데리고는 못 싸워요 이거. 그래서 지사님 생각은? 저는 이제 변 대표님 이게 내 이 말 하라 부른 거 아니냐? 당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당원 아닙니다. 같으면 이게 징계 6개월. 예, 저는 당원 아닙니다. 징계 가지고 안 돼. 이게 출당인데 이거. 저는 아직 당원이거든요. 예. 저도 당원입니다. 그거는 징계 힘이 맞아가지고 예. 저는 아직 징계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이만큼 범생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범생이 김문수가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황교안이는 머리 깎아서 열심히 이쪽으로 와서 투쟁하면 청와대 앞에 늦었으나 자주 와서 잘했다. 계속 깎아라 그러고요. 황교안 해야 될 일은 전 국회의원들 머리 다 깎게 하세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머리 깎으세요. 그리고 국회의원 110명 배지 떼라 소리는 내가 그 다음에 보고 할 테니까 일단은 그동안 내가 배지 떼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 배지 떼라 소리는 내가 안 할 테니까 머리 다 110명 다 깎으세요. 아니 아직 의원직 총사퇴도 안 했단 말입니까? 난 요즘 잘못된 뉴스를 안 봐서. 안 하지. 아니 그거- 그거 기본 아니에요? 의원직 총사퇴하는 거는? 배지를 아무나 다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좀 저는 좀 두 분하고 생각이 그것도 안 다른 게 역대 혁명사를 보면 그 대우가 하나로 일치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맨셰비키, 볼셰비키, 뭐 그다음에 사회정의당 뭐 다 갈라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것들을 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는 결국엔 대중적 흐름이다. 대중적인 흐름이 쭉 가면은 결국엔 각각 색깔이 다른 부분들도 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접수를 하느냐? 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속이 말하면 가장 원칙적인 부분이 접수를 하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되게 타협적인 부분이 실패를 하면서 반동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래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 그 다음에 무슨 뭐 바른미래당 뭐 다 좋다. 근데 문재인 끌어내는데 다 동참해라.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저는 또 다른 문제다. 만약에 이제 그 흐물흐물한 사람들이 숫자가 크다고 많다고 해서 그 이유를 접수할 경우에는 그냥 도루묵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정말로 문재인이 문제점이 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거기에 확실하게 대처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이 확고한 지도자 내지 지도자 그룹이 소위 말하는 그 이유를 접수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사는 거죠.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일단은 지금 뭐냐, 문재인 뭐라 하는데 다 와라 이게야. 다 와. 자, 이학재 너 뭐 배신 때렸지. 하지만 괜찮아. 너도 와. 다 와. 다. 이은주 너 민주당이었지. 그래도 와. 다 와. 다 하자 이게야. 다 당신들이 앞장서시오. 내가 받쳐주겠다 하고 대신 이제 그 다음에는 또다시 우리 저 변희재 대표나 지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정말 진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딱 그냥 그 이유를 대비할 때 저는 막 힘이 아니 뭐 된다.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칼을 뭐 잡아야지 뭘 어디 대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제 아니 칼- 자기가 제 칼을 일이라니까. 저는 머리를 깎으니까 머리가 칼이 되고 투쟁을 하니까 투쟁이 칼이 되고,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모든 그 잘못이 정치적 잘못이 씻겨지고 투쟁을 통해서 지금 몇 개 나눠진 것이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투쟁의 시대다. 투쟁의 시대는
청와대 앞에 와서 문재인의 멱살을 쥐고 끌어내리는 자, 조국 기생충 빨갱이한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투쟁에 나서는 자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합의 문제, 그 다음에 적 퇴치 이후의 문제.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분, 지도자분들이, 원로 지도자, 젊은 지도자분들이 앞으로 그냥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라고, 이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별한 출연을 해주신 변희대 대표. 저 먼저. 네, 하세요. 그 문재인 세력의 머리나 심장 근처에서 지금 딱 진을 친 거 아닙니까? 네. 목줄을 잡고 있던지 지금 그 컴퓨터 상태인데 맨날 지금 문재인이 우리 때문에 조마조마 할 거야. 아마.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문재인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지만 네. 피해가 덜하지. 사실 이미 너무 큰 피해를 입었어요, 문재인 때문에. 그러죠. 끌어내려도요, 다시 국가 회복하려면요,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왕 기회가 왔으니까 최전방에 들어와서 여기서 빨리 끌어내리자. 여기 한 100만 명만 청와대 한 2박 3일만 둘러싸잖아요. 청와대 담벼락 넘어가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가다피 케이스냐, 마르코스 케이스냐. 저기 루마니의 차우스쿠스나, 혹은 뭐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시민군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문재인은 100만 명 모아가지고 그냥 너 나와 해가지고 내려버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홍콩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홍콩이 그거 미국이 뒷배 봐주고 있잖아요. 네. 탱크 못 들어오잖아요. 수진미 네. 탱크가. 네. 이거 우리가 해도요. 문재인이가 군대 풀고 못합니다. 예. 네. 100만 명만 여기서 2박 3일 캠프 차리면요. 네. 이제 여기도 이미 잡아놨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지사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예. 바로 100만 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을 전부 꽉 막을 수 있도록 네. 우리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모든 언론과 모든 애국단체, 애국시민,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국회의원들, 당원 여러분들 모두 이곳으로 오셔서 텐트 치고 머리 깎고 한번 문재인 조국 끌어내서 감옥으로 보내봅시다. 네, 이상으로 김문수 TV 변희재 특집편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